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바로 나토 정상회의 이야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였던 국방비 증액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왜 미국은 국방비 증액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더 내라고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치 회식 후 총무가 회비가 모자라니 더 걷겠습니다 하는 상황 같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회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부담 분담 문제입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에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입니다. 2024년 현재는 러시아의 위협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나토의 군사력은 상당 부분 미국의 국방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총대를 메고 나토의 안보를 지켜온 거죠. 미국은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동맹국들도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실제 위협이 커지면서 각국이 자국의 방위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유사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제고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지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자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 안보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나토 회원국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GDP의 5%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쓰자고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이번에 GDP 5%라는 목표가 설정된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GDP 대비 2%를 달성한 나라는 전체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 목표 달성 국가가 손에 꼽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2%에서 5%로 단숨에 목표를 올린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이는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5년이라는 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국은 향후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강화, 병력 증가, 사이버 안보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만약 이번에 합의한 국방비 증액 약속을 어기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동맹 관계의 약화입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함께 방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국가가 국방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동맹국들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네는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해? 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는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나토의 단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방위 공약 제고 가능성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경파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방위 공약을 철회하거나 나토 자체의 존속 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경제적 파장입니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국의 안보 역량이 취약해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취약한 나라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죠. 반대로 국방비 증액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다른 분야에 쓸 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요. 결국 국방비 증액 약속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동맹의 의지, 그리고 각국의 미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의 국방비 증액 이슈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요구 배경부터 합의 내용, 그리고 약속 불이행 시의 파장까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국제 정세는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이코노톡에서는 여러분의 경제 안목을 넓혀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